영상에서 프로그래밍의 꽃 제어 함수 중에서 바로 조건문이라는 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게 다인데 실은 요거 아니까 뭔가 여러분들의 그 프로그래밍에 대한 능력이 무기가 막 이렇게 장착된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제가 괜히 프로그래밍의 꽃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프로그램 그러면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 이렇게 해라 라는 이 조건문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조건문을 배우면은 여러분들이 들여쓰기 개념이 이제 머리에 들어오시니까 실은 파이썬 들여쓰기 되게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들여쓰기 개념까지 같이 해서 조건문이라는 거 공부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그래밍의 꽃인 제어 함수 중에 두 번째, 이 아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반복문이라는 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유, 그리고 데이터 분석할 때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왜? 내가 하면은 귀찮으니까 네가 좀 반복적으로 해 라고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복문이라는 거 잘 알아두면은 아주 쓸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바로 이 반복문, 룹이라고 부르거든요. 요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자, 반복문 루프라고 하는 건요, 정해진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 내리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하여금 이 부분에 이런 코드를 네가 10번이건 100번이건 20번이건 1000번이건 10,000번이건 반복해 라고 할 때 이 루프 반복문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문을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뭐냐면 반복을 시작해야 되는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파이썬에서는 반복을 시작하는 조건이 for문 또는 while문 두 개 중 하나로 시작을 합니다. 저희 둘 다 배우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반복을 시작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무한 반복을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서 만들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좀 끝내라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언제 끝난다 라고 하는 종료 조건을 줘야 됩니다. 그럼 이때 되면 끝나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반복하는 동안 실행할 명령이 필요하겠죠. 그 명령을 주시면 됩니다. 즉 반복문을 만들 때는 반복을 어떻게 시작하지? 라고 하는 반복 시작 조건과 이거 언제 끝나? 라고 하는 종료 조건, 그 다음에 실행할 거, 그거를 들여쓰기로 넣어주시면은,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 블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블락으로 만들어서 주시면은 반복문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해볼 건데, 파이썬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반복 시작하는 조건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있습니다. for문, while문 있는데요. 먼저 for문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for문은요, 재밌는 게 자료 구조에 포함된 값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쭉쭉쭉 뽑아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료 구조 배운 거 뭐 있어요? 리스트, 딕셔너리, 튜플, 집합. 여기에 포함된 값들을 하나하나씩 쭉쭉쭉 빼면서 간다고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리스트로 갈게요. 리스트에 17, 21, 35 이렇게 있으면은 for 하고요. for 하고서 우리가 포문 안에서 쓸 변수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뭐 포문 안에서 쓰는 거지만 뭐 계속 남아요. 뭐 어쨌건 그리고 in이라고 적어주고 xs 바로 이 리스트를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작동되느냐? 순서대로요. 17 있잖아요. 요거를 x에다가 넣어요. 넣고 나서 y는 x 나누기 3? x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y에다 저장하는 명령을 실행해요. 그리고 y를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으로 21을요 x에다가 넣어요. 그리고 실행하는 거예요. 35를 그 다음에 x에다 넣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스트에 있는 거 다 뺐잖아요. 그러면은 이 포문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즉 이 포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료 구조를 주고요. 거기에다가 그 자료 구조의 값들을 받을 변수를 주고요. 그걸 하나씩 차근차근 넣어가면서 한 번 넣으면은 척척척 실행, 두 번째 넣은 거 척척척 실행, 세 번째 넣은 거 척척척 실행 하고 이제 더 이상 값이 없어? 그러면은 끝!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요거는 총 몇 번 반복될까요? 3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이라는 값을 x에다가 넣어서 실행, 21이라는 값을 x에다 넣어서 실행, 35라는 값을 x에다 넣어서 실행.
그리고 이 부분과 마찬가지로 실행 다 끝났다 그러면은 들여쓰기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여쓰기가 유지되면은 그게 포문에 소속되어 있는 포문이 수행하는 명령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개념을 바탕으로 아직 딱 와닿지 않으시죠? 한번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새로운 파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포문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포문부터 할 건데 포문을 쓰기 위해서는 자료구조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료구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강의 자료에 있는 그대로 가볼게요. 17하고 20이라고 35 이렇게 있다고 치죠. 자, 그러면은 포문을 여는 거예요. for 여기 밑에다 바로 열게요. 자, for 해서 x에다가 얘를 넣어줘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실행하면은 17이 x에 들어가서 여기 들여쓰기 한 부분에 실행, 21을 x에다 넣고 실행, 35를 x에다 넣고 실행 이렇게 한다고요. 진짜로 그런지 한번 프린트 x를 해볼게요.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17이라는 값이 여기에 들어가니까 프린트 x 하니까 17 됐죠, 그죠? 그 다음에 21이라는 값이 들어와서 프린트 한 거고요. 35라는 값이 들어와서 프린트를 한 거고요.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트에 있는 값을 하나 x에다 넣는 거죠. 그러면 지금 x 뭐예요? 마지막에 들어간 값이, 마지막에 있는 이 값이 x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하나씩 차근차근 넣어서 진행을 한다. 자, 그러면은 제가 자료 구조가 뒤에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요. 튜플 될까요? 튜플 이렇게 튜플. 네. 어차피 튜플은 리스트하고 같으니까 변경 불가능하다 뿐이지 같으니까 되죠. 그러면 세트 될까요? 세트도 한번 해볼까요? 세트 이렇게 세트로 만들면 집합으로 만들면 이것도 돼요. 대신에 세트는 순서가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씩 이렇게 뽑아오는 거죠. 뽑아오면서. 근데 보통 어떻게 뽑냐면요. 파이썬 내부적으로 앞에 거 뽑고 뒤에 거 뽑고 앞에 거 뽑고 뒤에 거 뽑고 이렇게 해서 오더라고요. 세트는. 지금 보시면 이거 뽑고 이거 뽑고 이거 뽑고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 세트는 순서를 보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럼 딕셔너리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딕셔너리는 제가 따로 보여드릴게요. 자, 딕셔너리 하나 만들어 보죠. 예를 들어서 뭐 오렌지라는 키로 뭐 3개가 들어가 있고 바나나로 5개 들어가 있다. 그럼 똑같아요. for x in xs에서 프린트 한번 x 해볼까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거. 딕셔너리는 항상 키가 중요해요. 밸류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키가 중요하기 때문에 키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키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난 밸류가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요 그대로 가보죠. 지금 XS 그대로 있으니까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XIn에서 XS에 우리 값 가져오려면 어떻게 했죠? values라고 하는 거 쓴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값을 순서대로 x에다가 넣어서 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하나 더 신기한 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딕셔너리에요. 딕셔너리에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나오는데 아이템즈라고 해주면요. 지금 보시면요. 어떤 식으로 나와요? 리스트인 것 같은데 그죠? 대괄호 돼 있으니까 리스트인 것 같은데 그 안에 원소가 뭐예요? 튜플이죠. 튜플 대신에 얘의 요 값에 튜플의 0번째 원소는 오렌지고 첫 번째 원소는 3이죠. 이걸요 잘 활용하시면은 아주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프린트 x를 한번 해보면은 잘 보시면요. 여기에서 아이템즈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키와 밸류의 쌍으로 튜플을 x에다가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오렌지와 3 해서 x에다가 주는 거고 그러면 x는 튜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바나나하고 5 해서 튜플에다가 넣어준 거죠.
x라는 걸에다가 튜플로 넣어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활용해서 우리 예를 들어서 오렌지 3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튜플이 있으면은 우리 리스트 배울 때 언패킹 할 수 있다 그랬죠. 값 두 개니까 앞에 뒤에 A에다 B에다 넣어줘 이렇게 하면은 A, B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며요. 그죠? 그럼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하냐? 포문에서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언패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아이템즈를 가져오는데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for 해서 어떻게 주냐? 얘를 언패킹해서 가져오게끔 하는 거예요. 저 아이템즈를 예를 들어서 K와 V로 XS의 아이템즈를 가져오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프린트 K하고 프린트 V 한번 해볼게요. KV 프린트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아이템즈로 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튜플로 오는데 튜플의 0번째 원소를 K에다가 넣고, 즉 오렌지라는 값을 K에다가 넣고 3이라는 값을 V에다 넣은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딕셔너리의 키는 키대로 우리가 따로 뭔가 할 수가 있고, 밸류는 밸류대로 따로 뭔가 포문 안에서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언패킹을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조금 응용해서 저희가 지금은 계속 프린트만 해봤는데 연산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포문 돌릴게요. 포문 해가지고 키랑 밸류 가지고 와. XS의 아이템즈 가져오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저 딕셔너리의 키는 K로 들어가고 밸류는 값은 V라는 변수에 차곡차곡 들어가서 첫 번째 거, 0번째 거 돌리고, 첫 번째 거 돌리고, 두 번째 거 돌리고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V라는 거를 V%3, 3으로 나눈 나머지로 여기 Y에다가 저장을 하죠. Y에다 저장한다고 치죠. 그런 다음에 프린트해서 K랑 V랑 Y랑 다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차근차근 설명하면은, 자, XS 아이템즈 하면은 이런 튜플이 온다 그랬어요. 그죠? 이런 튜플이 오는데 우리가 언패킹을 해줬으니까 오렌지라는 게 K에 들어가고 3이 V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들어간 상태에서 V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Y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K랑 V랑 Y랑 출력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돌아갔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나나 K에다가 5를 V에다가 넣고 5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Y에다 넣고 출력 하고 이제 더 이상 꺼낼 게 없으니까 끝!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포문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문 끝나고 싶다. 그럼 들여쓰기 이렇게 끝내시면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포문에서 실행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들여쓰기에 항상 주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포문을 사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야, 이제 언패킹까지 해서 이렇게 포문에서 활용을 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런 거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내가 1부터 10까지가 좀 필요해. 내가 포문을 1일 때 뭐하고 2일 때 뭐하고 3일 때 뭐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해. 그러면은 for i in 해가지고 리스트로 주죠. 뭐 1, 2, 3, 4, 5, 6, 7, 8, 9, 10.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합구한다고 해보죠. 그럼 이렇게 적고, 자, 우리가 1부터 10까지 합을 받아야 될 애가 있어야 되니까 얘는 0이라고 하고 s에다가 더하기는 해서 i를 더해주면은, 그럼 보세요. i에 1이 들어가서 s에 더해주고요. 그럼 s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i에 2가 들어가고 s에다가 더해주니까 3이 되겠죠. 원래 1이 있었으니까 거기다 2 더해주니까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i에 3이 들어가고 s에다가 원래 3 있었는데 3 더해주니까 6이 되겠죠. 즉 합계를 s에다가 모아놓으니까 프린트 s 한번 해보죠. 자, 요렇게 55, 즉 1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 내가 만약에 1부터 100까지가 필요해 라고 한다면은 1, 2, 3, 4, 5, 6, 7, 8, 9, 10, 100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몇 번 반복되죠? 10번 반복이 돼요. 10번 반복이 되는데
내가 그거 상관없이 한 100번 정도 반복해야 되는 게 필요해.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포문은 자료 구조에 있는 걸 하나씩 추출하니까 100개짜리 자료 구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0개 랭스 100짜리 LDN 했을 때 100개짜리가 있어야지 100번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적어? 그럴 수 없겠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range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range는요, 일정 범위의 정수 수열을 생성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range하고서 숫자 하나를 주면요,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이 바로 전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서 range 5라고 하는 건요, 5라고 하는 거는 0, 1, 2, 3, 4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시작하는 점을 지정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시작, 끝 이렇게 값을 2개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시작하는 데에서 시작하고 끝나는데 거기 바로 전까지. 이거 우리 슬라이싱 했을 때랑 비슷하죠. 거기 바로 전까지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방금 전처럼 1, 2, 3, 4, 5, 6, 7, 8, 9, 10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range 1, 11 이렇게 적어주면 1, 2, 3, 4, 5, 6, 7, 8, 9, 10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2개씩 건너뛰면서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1, 3, 5, 7, 9가 필요하다. 그러면 range 1부터 10까지 2개씩 건너뛰면서 이렇게 3개의 인자를 주시면 됩니다. 이거 레인지 있으면은 1부터 100까지 만들어내는 건 일도 아니겠죠. 1, 2, 3, 4, 5, 6, 7, 8 이렇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레인지 1부터 101까지 이렇게 하면은 만들어집니다. 요거 활용해서 포문을 좀 더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range 함수 사용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range를 좀 보여드릴게요. range 해서 내가 만약에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숫자 하나만 줬다. 그러면 10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그럼 얘는요, range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보시면은 타입 한번 보시면은 range라고 하는 아예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 실제 숫자가 뭔지 궁금해. 그러면은 리스트로 바꿔보시면 돼요. 리스트로 이렇게 바꿔보시면은 그럼 0, 1, 2, 3, 4, 5, 6, 7, 8, 9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시작하는 점, 끝지점 지정해 줄 수 있어요. 1부터 11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9, 10이 됩니다. 리스트로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1, 2, 3, 4, 5, 6, 7, 8, 90으로 돼요. 그래서 요거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슬라이싱 했을 때 나왔던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격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range 1부터 뭐 11까지 2개씩 건너뛰면서 해줘.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리스트로 바꾸고 싶으면은 이렇게 바꿔보면은 1, 3, 5, 7, 9 이렇게 되는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range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range 함수를 제가 언제 많이 쓰냐면 이런 경우에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헬로를 프린트를 하는데 이거 프린트 헬로를 내가 10번 해야 되겠어. 10번 반복을 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포문을 써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그 다음에 I in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자 들여쓰기 잘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i에 1 들어가고 헬로 출력할 거고요. i에 2 들어가고 헬로 출력할 거고요. i에 3 들어가고 헬로 출력할 거고요. 그러면은 그냥 이런 거 보시면은 포문 안에 굳이 i 안 써도 되네? 네, 안 써도 돼요. 그냥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이건 받아야 되는 거니까 써준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건 변수로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은 쓰는 거를 여기다 이름을 주겠죠. 쓰겠죠. 근데 보통 안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안 쓸 수도 있는데 그럼 이건 결론적으로 10번 반복한단 말이에요. 1, 2, 3, 4, 5, 6, 7, 8, 9, 10번 반복하죠. 뭐 i와 상관없이 어쨌건 i에 1 넣고 이거 하고 2 넣고 이거 하고 하니까 10번 반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내가 몇 번 반복해야 되겠다. 뭐 i의 값이 뭘 들어가는 상관없이 난 그냥 어떤 명령을 10번 반복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적으시는 게 아니라 range에서요. 10번 반복해. 그럼 된다고요. 10번 반복해.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반복되죠. 그러니까 i에는 궁극적으로 0이라는 숫자가 1이라는 숫자가 2라는 숫자가 3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차례차례 들어가면서 이거를
수행을 할 건데 뭐 여기에 뭐 i 나오는 거 없으니까 i도 한번 같이 출력해 볼까요? 뭐 이렇게 출력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거와 상관없이 내가 뭐 어떤 명령을 한 10번 정도 반복해야 돼. 그럼 range 10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range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저희 요거를 해볼게요. 1부터 예를 들어서 10까지 숫자 합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아예 사용자한테 좀 입력을 받아보죠. 예를 들어서 V라고 해서 인풋을 받을게요. 인풋 받아서 합계를 구하고 싶은 정수를 입력하세요. 뭐 이렇게 적었다고 치죠. 자, 그래서 받으면은 1부터 개까지의 합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S는 우선 합계를 이렇게 누적해줘야 되는 변수가 필요하니까 S라고 지금 둔 거고요. for 문 여는 거예요. 그 다음에 I in range에서 1부터 V까지 하면 안 돼요. 왜? V까지 하면 예를 들어서 10이 입력됐다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9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더하기 1을 해줘야지 그 값까지 나오겠죠? 이런 팁. 자, 그 다음에 S에다가 그 I 값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S 해주면 나오겠죠? 진짜로 그런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부터 10까지의 합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작동한 거예요? 10이라는 숫자가 V에 들어간 거고요. 자, 우리가 합계를 받을 거 만들어 놓고 range 1부터 11까지 하겠죠. 11까지.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까지. 그게 range로 된 거예요. 그러면은 1이 i에 들어가서 s에다 더해주고 업데이트 되고, 그 다음에 2가 i에 들어가고, 3이 이렇게 순서대로 i에 착착착 들어가서 s에 착착착 쌓이는 그런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레인지를 잘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100까지 하라고 해도 금방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실은 이게 하나의 랩업 엑서사이즈였습니다. 1부터 100까지의 합계 구하기. 근데 제가 아예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응용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합계를 구하고 싶은 정수를 입력을 받으면은 누적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무슨 얘기냐면 보시면은 요것만 그대로 좀 가져갈게요. 자, 여기서 프린트 S를 계속 하고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1부터 5까지 합을 구하는데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는 S에 15가 저장이 되는데 우리가 1이 와서 S에 더해지죠. 그 다음에 2가 와서 1이라는 게 더해지니까 3이고 그 다음에 3이 있던 거에 또 3을 더하니까 6이 되고, 그러니까 이 기록을요 우리가 다른 변수에다가 좀 저장을 해놓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좀 쓰면 좋을까요?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그러려면은 S의 값을 어딘가에 계속 쌓아줘야 되겠죠. 어딘가에 쌓아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러 개의 값이니까 자료 구조를 쓰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리스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 리스트는 변경할 수가 있으니까, 추가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제가 Z라고 해서 빈 리스트를 하나 만들게요. 빈 리스트. 얘는 리스트입니다. 아직 값은 없는데요. 리스트입니다. 라고 해줘야지 저 리스트에서 쓸 수 있는 함수들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빈 리스트. 그냥 대괄호 열었다가 닫았다가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프린트 S를 하는 게 아니라 Z라는 리스트에다가 append를 해주는 거죠. 누구를? S라는 값을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자, 우리가 1이 i에 들어갔어요. S0이니까 우선은 S가 1이라고 값이 바뀌겠죠. 그 1이라는 값이 Z의 0번째 원소가 된 겁니다. 그럼 끝났어요. 그 다음에 i가 2가 되죠. 2가 되면은 S에 원래 1이 있었잖아요. 2가 더해지니까 3이라고 됩니다. 그러면 그 3이라는 값이 Z, 지금 현재 1이라는 값이 있는데 옆에다가 붙는 거예요. 추가가 되는 거죠. 어펜드가 추가하는 거니까 이렇게 추가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Z까지 출력을 해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5
뭐 10까지 합계 구하는 거 해보면은 잘 보시면요. 지금 S에는 계속 누적이 돼요. 누적이 되는데 Z에다가는 첫 번째 누적합의 결과, 그 다음에 누적합의 결과, 누적합의 결과, 누적합의 결과 이렇게 쌓아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Z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런 값이 리스트 형태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봐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저희가 이걸 사용해서요. 나중에 포문에서 어떤 연산을 했어. 그 결과를 떨궈내요. 계속 리스트에다가 저장을 해놔요. 그 다음에 나중에 쓸 때, 야, 0번째로 계산한 결과가 뭐였지? 첫 번째로 계산한 결과가 뭐였지? 이렇게 저희가 인덱싱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우리가 포문 들어가기 전에 리스트, 빈 리스트 하나 만들어 놓고, 막 포문에서 뭔가 연산을 해. 그 결과, 딱 거기에다가, 리스트에다가 추가해내서 나중에 활용을 하는 그런 일들 많이 하니까 요 예제 잘 봐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랩업 엑서사이즈 하나 해보도록 하죠. 자, 팩토리얼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팩토리얼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보셨나요? 5 팩토리얼. 이러면은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하는 애예요. 뭐 그리고 6 팩토리얼 그러면요. 걔는 6 곱하기 뭐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는 거거든요. 요거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러니까 사용자 수 입력하면은 팩토리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자, 항상 엑서사이즈 풀 때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항상 강조드리죠. 생각해보면은 팩토리얼 그러면 우선은 1, 2, 3, 4, 5 반복해야 되겠네. 곱하기를 반복해서 누적해야 되겠네. 요거 잘 담아두시고 가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팩토리얼 계산 프로그램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정수를 받아야 되니까 하나 입력받죠. V는 int input 해가지고 팩토리얼을 계산할 정수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입력받았다고 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숫자가 하나 V에 들어올 거예요. 자, 들어오면은 그럼 저는 보통 프로그램을 할 때 이렇게 적어요. 그냥 하나 넣어요. 이렇게. 아직 저거 하기 전에 이런 게 들어올 거야 라고 넣어요. 넣은 다음에 어차피 나중에 지우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저는 우선은 팩토리얼을 계산을 하려면은 걔가 계산 누적 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걔를 하나 또 할 팩토리얼이니까 P, F, F로 가죠. 1 라고 넣어주는 거예요. 0 아니에요. 합계 구할 때는 0부터 0을 주는데 얘는 1 줘야 되겠죠. 왜냐면 0 곱하기 뭐는 0이니까 1 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곱해져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for I in range 하는데 어디서부터요? 1부터는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1 곱하기 1은 1이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2부터 V에다가 더하기 1 한 것까지. 그래야 5까지 가니까 2, 3, 4, 5가 되려면은 이 끝값을 6을 줘야 되니까 더하기 1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F에다가 곱하기는 I. 그러니까 V에서 이 값이 여기 들어와서 원래 있던 F에다가 2 곱하기 1 해서 2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 들어오면 2 곱하기 3. 그 다음에 4 들어오면 2 곱하기 3 곱하기 4. 그 다음에 5 들어오면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프린트 F 해주게 되면은 120 완성되는 겁니다. 자, 다 됐네요. 자, 저는 이렇게 닫아서 하고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제 코드 점검하시는 동안 저는 여기다 좀 더 이쁘게 만들게요. V라고 입력받은 거에다가 느낌표 붙이고는 한 다음에 F값 출력하도록 해줘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짠! 5팩토리얼은 120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제가 한 일을 잘 보면은 그러니까 포문은 돌아가면서 뭔가 반복적으로 연산을 한단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연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값들을 어딘가에 누적한다 그러면 누적하는 거를 포문 밖에서 한번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다 계속 이제 곱하기 하면서 처음에 1이었죠? 거기다 i에 2가 들어가니까 1 곱하기 2가 된 값을 f에다 업데이트하죠.
그 다음 판에는요. i가 3인데 2 곱하기 3 한 거를 f에다 업데이트하죠. 그 다음에는 2 곱하기 3이 이제 f에 들어가 있는데 i에는 3이 들어가 있으니까 4가 들어오니까 2 곱하기 3에다가 4 한 거 f에다 업데이트하죠. 이렇게 해서 5까지 가면은 되는 거예요. 금방 계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이썬을 가지고서 반복문을 만들어낼 때 포문을 많이 써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포문만 잘 쓰셔도 여러 가지 연산들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아까 전처럼 이렇게 이제 따로 리스트에다가 떨궈내는 것도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계속 누적으로 뭔가 연산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뭔가 프로그래밍 하는 감이 좀 드시나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 포문만큼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필요에 의해서 쓰는 while문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while문을 가지고 반복하는 건 포문하고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강의 자료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while문은요, 이 while 뒤에 나오는 요 부분이요, 참일 동안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f문하고 되게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if하고서 열었을 때 땡땡하고 참일 때 이 부분 실행하잖아요. 마찬가지로 while은요, 이게 참인 동안 여기를 다 계속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얘 잘못하면은 무한반복이 나와요. 그래서 무한반복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는데, 근데 가끔 필요에 의해서 무한반복을 일부러 시켜야 될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럴 때 이 while문을 잘 써요. 뭐 그렇긴 하지만 while문 쓸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무한반복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꼭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요, x가 0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x가 3보다 작은가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출력해요. 그 다음에 x에다 더하기 1 했잖아요. 그럼 x가 1이 되죠. 참인가요? 아, 네, 참이네요. 그럼 1 출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 됐죠? 참인가요? 아, 참이네요. 2 출력해요. 그 다음에 3 됐죠? 3? false네. 그럼 그 순간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잘 보시면은 이 명령 안에서 이 조건이 언젠가는 false가 되는 그런 변화를 줄 수 있는, 저게 언젠가 false가 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지금처럼 이런 장치가 안 들어가 있으면은 무한반복이 되니까 항상 주의를 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거 while문 한번 주피터 노트북에서 써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while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while문은요, 우선은 조건이 while if문 쓰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x가 3보다 작으면은, 그러면 x는 0이라고 하나 둬두죠. 자, 프린트 x 해놓고 x에다가 1 더해주고, 그리고 while문 끝나면은 프린트 뭐 예를 들어서 끝났다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적어주면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 자료에 있는 코드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잘 보시면요, 우선 얘는 여기에 연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연산의 결과가 true일 때 이 결과를 실행하는 겁니다. 실행했어요. 근데 if는 한 번 실행하면 끝이잖아요. 아니에요. 얘는 실행해서 왔어. 또 비교해보는 거예요. 또 이거 이 연산해보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true야? 그럼 또 실행하는 거예요. 또 true야? 실행하고. 또 true야? 실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 x가 0이잖아요. 그래서 x 출력하고 x에다가 1 더해주니까 1이 됐죠. 아직도 참이네. 1 출력하고 이제 x가 2가 됐죠. 아직도 참이네. 2 출력하고 이제 x가 3이 됐죠. 그리고 3 여기 만나니까 3이 3보다 작지 않죠. false죠. 그러니까 while문 이제 끝 하고 프린트 끝났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듯이 여기가 false로 바뀌어야 되는 게 꼭 나와야 돼요. false로 바뀌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얘 무한반복됩니다. 무슨 얘기냐? 요거를 주석 처리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주석 처리를 가끔 쓰는 게 이럴 때도 많이 쓰거든요. 뭐냐면 내가 어떤 명령들을 쭉 적었어. 근데 이 줄 잠깐 실행 안 해볼래? 그럴 때 이렇게 주석 처리하면 저기 실행 안 하니까 이럴 때 써보기도 합니다. 자, 어쨌건 해볼게요. 자, 해보면은 보세요. x가 0이 이거 참이죠. 프린트 했어요. x가 안 바뀌잖아요. 이건 주석이니까 실행 안 하니까 안 바뀌잖아요. 계속 하는 거 계속
지금 계속 실행 중이죠. 지금 계속 0 출력되고 있어요. 이거 끝내고 싶으시면은 요거 강제 종료 요겁니다. 이제 종료됐네요. 0이 몇 개가 출력되는지 모르겠어. 어쨌건 이런 지금 요런 장치 없으면, 즉 이 while에 들어가 있는 이 연산이 false가 될 때가 요 while 문안의 명령에 없으면은 얘는 무한 반복된다 라는 거 꼭 주의해서 사용을 해 주세요. 자, 그래서 while문은 for문하고 다르게 어떤 자료 구조가 필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저 조건이 참일 때 계속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요거 한번 해보죠. 아까 전에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 만들어 봤잖아요. for문으로 만들어 봤는데, 요거 하나 만들어 봤는데, 요거 저희가 while문으로 한번 짜 볼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는 for라고 적어 놓고, 자, 이번에는 1부터 100까지의 합을 while문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 저는 복사를 해서, 그러니까 누적하는 것까지 같이 갈게요. 자, 요렇게 만드는데, 자, 보시면요. 자, 우선은 정수 입력 받고요. 그 다음에 합계를 누적할 변수 하나 만들어 놨고요. 0으로. 그 다음에 누적합을 계속 이제 쌓을 리스트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while문을 쓰려면 하나가 더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참인 조건을 따질 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적어주죠. y, for문은 아니고 y 쓸 거니까 i, 요게 우리가 기준 v보다 작아질 때까지만, v가 같아질 때까지만, 요게 참일 때까지만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요게 필요한 거예요. i라는 게. 그러면 지금 i라는 변수 없잖아요. 그래서 i는 1부터 시작을 하죠. i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i 더하기 1 이렇게 해주면은, 그럼 프린트 i 좀 해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5까지 간다 그러면은 i에다가 더하기 1 하니까 2 됐죠? v보다 아직 작네요. 그 다음에 또 더하죠 하다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잘 보시면요. 요거 이제 마지막에 쓸 거니까 상관없어요. 프린트 i부터 먼저 하고 가죠. 이거 좀 순서를 바꿀게요. 이렇게. 다시 실행할게요. 요렇게. 그러면은 1 출력하고 하나 더하고, 아직 작네. 2 출력하고 더하고, 아직 작네. 3 출력하고 4 출력하고 5까지 출력한 다음에 더하면 6 되죠. 그러면 그 순간에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짜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요거는 놔두고요. 요게 있어야, 요 장치가 있어야지 무한반복이 안 되니까 S에다가 I 더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Z라는 곳에다가 append에서 S 해주게 되면 되는 거죠. 다 끝나면 S 출력하고 Z 출력하게 해주면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포문하고 비교해보면은 얘는, 포문은 그 뒤에 자료구조를 줘야 되는 거고요. 레인지 함수도 자료구조예요. 자료구조를 줘야 되는 거고, 얘는 참일 때, 거짓일 때를 계산할 수 있는 연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연산 결과가 참일 때는 계속 실행하게 되는 거죠. 거짓으로 되는 순간, false인 순간 끝나게 되는 i입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5 합계 잘 나온 거 보이시죠? 10까지 한번 해볼까요? 짜자작 누적 잘 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for문을 쓰든 while문을 쓰든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사용을 하시는데, 저는 for문 쓰는 거를 권장도 하고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우선은 for문은 무한반복시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무한반복시키기가 더 어렵고, while문은 그리고 특히 이런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직관적으로 딱 보기에 코드 해석이 조금 어렵다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for문을 더 많이 쓰기는 하는데 둘 다 사용을 하니까 잘 봐두시면 좋아요. 자, while문이요. 제가 무한반복을 까딱하면 잘못하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실은 이런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로그인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암호가 맞을 때까지 무한 반복하는 거죠. 안 맞으면은 계속 가는 거예요. 맞을 때까지 얘가 암호 딱
맞게 했을 때 그때 while문이 딱 끝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로그인 프로그램 만들어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answer라고 하죠. 뭐 답이 I love Python이 암호였어요. 자, 그러면 뭔가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겠죠. 그래서 뭐 I라고 입력을 받았다고 치죠. I라고 입력을 받아서 I라고 입력을 받는데 input 해가지고 암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암호를 입력한 게 answer랑 같으면은 그러면은 끝내면 되고, 만약에 안 같으면은 계속 암호를 입력 받아야 되겠죠. 즉 이거를 반복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while 하는 거예요. while. 우선 얘는 true일 때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선은 i는 뭔가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왜냐면 정의를 해놔야지 우리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i라는 거 하나 이렇게 빈 거 문자열로 하나 만들어주고, 우리 이거 언제까지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얘가 여기를 뛰쳐나가야 되죠? 언제가 false여야 돼요? 바로 i랑 answer랑 같지 않은 게 참이어야지 우리가 이 부분을 반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탈출할 때는 언제 탈출하는 거예요? i랑 answer가 같아질 때 탈출하는 거예요. 근데 while문은 언제 탈출이 돼요? false일 때 탈출이 되는 거예요. 즉 i랑 answer가 같지 않을 때는 계속 반복을 해줘야 되는 거고, 같지 않은 게 아닐 때, 즉 우리가 이 연산의 false는 둘이 같을 때잖아요. 그때 탈출하게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라고요. 자, 한번 해볼까요? i만 쓰면은 탈출 못했어요. I love Python 하면은 탈출하죠. 조금 더 이쁘게 만들게요. 여기다가 프린트 로그인 성공, 이렇게. 그럼 로그인 성공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아니네요. I love Python 아니죠. 암호 제대로 되니까 로그인 성공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실은 이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데 내가 이 사용자의 입력 잘 받아서 써야 돼. 근데 그 조건에 맞을 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면은 이런 while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while문은 false일 때 탈출한다.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for문하고 while문 정리해 봤는데요. 요거 좀 더 응용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저희가 이 for문, 뭐 while문 이런 반복문을 중첩해서 쓰는 걸 중첩반복문이라고 하거든요. 어쩔 때 쓰느냐? 이거는 케이스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한번 살펴보죠. 바로 이런 케이스가 제일 좋아요. 구구단을 우리가 출력하고 싶다고 하죠. 잘 보시면요. 구구단이 1은 2, 2는 3 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는 건데, 보세요. 2단에서 1부터 9까지 곱해주는 거 반복시키면 돼요. 2 곱하기 1하고 2 곱하기 2하고 해서 2 곱하기 9까지 가면 돼요. 그 다음에 3단으로 가면요. 또 1부터 9까지 반복해야 돼요. 4단으로 가면요. 또 1부터 9까지 반복해야 돼요. 5단으로 가면요. 또 1부터 9까지 반복해야 돼요. 이럴 때 중첩반복문이라는 걸 사용하면 좋습니다. 잘 보시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2, 3, 4, 5, 6, 7, 8, 9를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2일 때 1, 2, 3, 4, 5, 6, 7, 8, 9 하죠. 3일 때 1, 2, 3, 4, 5, 6, 7, 8, 9 하죠. 4일 때 1, 2, 3, 4, 5, 6, 7, 8, 9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2일 때 한 번 반복문이 그 안에 1, 2, 3, 4, 5, 6, 7, 8, 9가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중첩반복문이라고 하거든요. 주피터 노트북에서 해보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단 계산기. 자,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2단만 출력한다고 쳐보죠. 2단만 출력한다고 치면 for문으로 갈게요. for i in range 해가지고 J라고 쓸게요. 좀 이따를 위해서 J 해가지고 1부터 9까지 한 다음에 프린트 2 곱하기 J 출력하고 는 한 다음에 2 곱하기 J를 하면은 2단이 이렇게 출력이 되죠. 자, 요거까지는 오케이인데 요 포문을 2단일 때 1, 2, 3, 4, 5, 6, 7, 8, 9
3단일 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선 내가 폼을 돌리는 거예요. i인 나 레인지 해가지고 2단부터 9단까지 갈 거야. 자, 그리고 이 안에다가 얘네들 넣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탭 해서 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의미상으로 보면요. 그리고 여기는 i라고 바꾸고 여기도 i라고 바꿀게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보세요. 우선은 2가 i에 들어가요. 그죠? 2가 i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1로 내려오죠? 그럼 j가 1이 돼요. i는 2, j는 1이 되죠? 그래서 출력해요. 1은 2 출력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누구한테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j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여기가 먼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i는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 2고 j가 2가 되죠. 2. 그 다음에 j 3되죠. 4되죠. 5되죠. 6되죠. 7되죠. 8되죠. 9되죠. 그러면 이제 그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i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i가 3이 되죠. 그 다음에 j는 다시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그래서 3, 1, 1 이렇게 된다고요. 진짜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된다고요. 처음에 i에 2 들어가서 1, 2, 3, 4, 5, 6, 7, 8, 9 3 들어가서 1, 2, 3, 4, 5, 6, 7, 8, 9 4 들어가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만드는 거를 중첩 반복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첩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반복문 안에 반복문이에요. 그러니까 반복문 안에 반복문은 들여쓰기 규칙만 잘 지키면은 얘는 그냥 얘 나름대로 반복해요. 근데 그게 어째 얘가 반복될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첩 반복문을 써서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다만 우리도 반복 많이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9번 81번 돌아가야 되는 건데 뭐 이 정도야 괜찮은데 중첩 반복문을 많이 쓰게 되면은 그만큼 횟수가 늘어납니다. 반복 횟수가 늘어나는 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어쨌건 중첩 반복문이라는 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응용해서 저희가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뭐냐? 한 줄에 별이 10개씩 5줄 출력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은 한 줄에 별이 10개가 달리려면은 프린트를 해주면 되거든요. 프린트를 10번 반복하면 돼요. 근데 이 10번 반복하는 걸 5줄 출력하려면은 5번 반복해야 되거든요. 요거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고요. 그거 만들어 본 뒤에 별 하나 출력하고, 별 2개 출력하고, 별 3개 출력하고, 별 4개 출력하고, 별 5개 출력하는 요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바로 짜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별 출력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위해서 제가 하나 보여드려야 될 게 있는데, 물론 10개 출력하고 싶으면은 별 곱하기 이 문자 10번 출력하고 싶으면은, 원래 우리 문자열 반복하려면은 곱하기 10 하면 돼요. 근데 이거 말고 프린트를 10번 반복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프린트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요. 프린트 하면서 예를 들어서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 요렇게 갈게요. 여기 이렇게 하면은 별 출력하고 줄 구분해서 빼기 나오잖아요. 근데 요거를요, 여기에다가 AND는 요렇게 달아주게 되면요. 요렇게 달아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 출력한 거 다음에 이거를 이어서 해줍니다. 한 칸 띄고 갈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프린트에다가 AND라는 인자를 주게 되면은 뒤에 걸 붙여요. 그래서 AND가 없으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별표 하나 더 출력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줄구분이 됩니다. AND가 없으면 줄구분, AND가 이렇게 있으면은 옆에 붙어요.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해볼 건데, 자, 보세요. 10개를 출력해야 돼요. 그러면은 for i in range 해서, 보통 안에 들어가는 건 j 로 해요. 10개 출력해야 되니까 그냥 range 18 주시면 돼요. 그래서 프린트 별 해주고, 그럼 프린트 별 해주면은 별 10개 출력되죠. 근데 옆으로 한 줄로 만들 거니까 AND를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럼 쭈루룩 10개 출력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5줄로 출력하고 싶어요. 5줄로 출력하고 싶으면은, 그러면 이제 폼은 더 열어주면 되죠. for
I in range에서 난 5줄로 추적할 거야. 그러니까 이 I를 5번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 홀론 달아주고 탭 하나 넣어줘야 되겠죠. 탭 하나. 그럼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I에 0 들어가고 1, 2, 3, 4, 5, 6, 7, 8, 90 1 들어가고 1, 2, 3, 4 되죠.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하면서 10번 반복되는 세트가 5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헬스 할 때도 한 세트, 두 세트 이렇게 하듯이. 자, 그럼 한번 실행해 볼까요? 짠. 근데 이렇게 하니까 뭐가 문제예요? 엔드가 계속 있으니까 옆으로 계속 붙어버리죠. 그러면은 하나를 더 추가해 줄게요. 프린트 이렇게. 그럼 이건 아무것도 출력 안 하는 건데 그 다음에는 여기에 엔드를 안 적어줬으니까 안 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뒤에 안 붙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 10번 출력하는 과정을 5번 반복한 거죠. 그러니까 10번 출력하고 나서는 이거 실행하고 그 다음 I로 넘어가고 그 다음 I로 넘어가고 그 다음 I로 넘어가는 요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번엔 좀 응용해 보죠. 자, 출력을 하는데 1개, 2개, 3개, 4개, 5개 출력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선 5개 출력은 할 거예요. 5개 출력은 할 건데 5개 출력은 할 건데 그러면은 I 빼먹었네요. 여기 넣고 J-in 하는데 여기에다가 J가 몇 번 반복하면 돼요? I가 0일 때는 한 번 반복하면 되죠. I가 1일 때는 2번 반복하면 되죠. I가 3일 때 3번 반복하면 되잖아요. I 값에 힌트가 있네요. 즉 range에서 I 더하기 1만큼 가면 될 거예요. 자, 그대로 가볼게요. 별 출력하고 end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줄구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그럼 보세요. 자, I가 0일 때는 J가 0 한 번만 하죠. 그죠? 그 다음에 프린트 했어요. 그 다음에 I가 1일 때는요. 얘가 2까지 가야 되니까 0, 1 두 번 얘를 반복하죠. 3, 4 될 거예요. 짠! 요렇게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첩 반복문 쓰는 거에 대한 개념을 잘 받으시면 돼요. 밖에 있는 포문이 있을 때 그 횟수만큼 이 안에 있는 포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한다. 요 개념으로 넣어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못 짜는 프로그램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할게요. 뭘 추가할 거냐면 우리가 포문이 돌아가든 while문이 돌아가든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뭔가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조건을 만나면은 좀 멈추고 싶어. 이 포문 자체를 끝내고 싶어. 아니면은 야, 이런 값 나오면은 얘는 그냥 하지 마, 뒤에 거. 이런 거 하는 걸 우리가 포문 제어한다고 하거든요. while문 제어한다고. 즉 반복문 제어한다고 하는데 이 제어하는 명령들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반복문을 제어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건 브레이크하고 컨티뉴입니다. 브레이크는요. 브레이크를 만나잖아요. 그럼 진짜로 브레이크 잡아요. 반복문이 브레이크를 만나는 순간 끝납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뭐 컨티뉴도 마찬가지인데 if문하고 많이 결합해서 사용해요. 이런 조건일 때 브레이크를 걸어줘. 또는 이런 조건일 때 컨티뉴 걸어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는 이 브레이크라는 건 만나면 그냥 바로 끝나는 거예요.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라 만나면 끝납니다. 만나면 바로 반복문이 거기서 끝나요. 컨티뉴는요. 이 컨티뉴를 만나는 순간 폼은 뒤에 있는 걸 실행을 안 해요. 다음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끝내는 건 아니에요. 컨티뉴는 끝내는 건 아니고 컨티뉴를 만난 순간 이 뒤에 있는 부분을 실행 안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고요. 이거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컨티뉴는 끝나는 건 아니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고 브레이크는 끝내는 거다. 그 다음에 이건 잘 안 쓰긴 하는데 for else라 그래서 포문에다가 줄 맞춰서 else를 적어주면요. 우리 if문 적어주지 else를 적어주면은 포문이 끝난 다음에 그 else 부분 한 번 더 실행해요. 그런데 브레이크로 끝나면은 그 else 부분은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브레이크 안 만나고 끝나면은 else 부분이 실행이 되는 거고 브레이크를 만나서 좀 비정상적으로 끝났다? 그럼 else 부분을 실행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요거 브레이크 컨티뉴 이거 뭐지? 한번 이건 보면은 더 이해가 쉽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반복문 제어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반복문 제어인데 한번 예제를 하나 만들게요. XS는 뭐 대충 만들게요. 뭐 2, 4, 1, 5, 7, 8, 뭐 9, 뭐 이렇게 있다고 치고 Y에다가 누적합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for x in XS에서 Y에다가 X를 계속 더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XS에 있는 2 들어와서 Y에 더해지고 4 들어와서 더해지고 1 들어와서 더해지고 5 들어와서 더해지고 7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만들었던 거 똑같죠? 자, 거기다가 그러면 프린트 Y 해볼게요. 자, 이런 건데 여기에서 브레이크부터 걸어볼게요. 브레이크 걸어볼까요? 브레이크. 에? 브레이크 만나자마자 반복문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실행이 돼요. 왜? 처음에 2 들어와서요. 이거 수행한 거예요. Y에 2는 더해졌어요. 근데 브레이크 만났잖아요. 그 순간 포문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뭐야 이거 도대체 왜 써? 이거 어떤 용도로 쓰는 거야? 실은 이 브레이크를 언제 쓰냐면요. 폼은 한 번 시작하면 반복이 쫙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번만 반복해보고 한 번 딱 해봐서 이 코드 테스트 할 때 그때 브레이크를 맨 마지막에 걸어주면은 한 번 딱 실행한 결과를 딱 볼 수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돼? 내가 원하는 대로 값이 들어가고 프로그램이 제대로 됐어? 그럼 그 뒤엔 브레이크 지우고 쓰면 되니까 그럴 때 많이 쓰고요. 그리고 그것도 그거지만 이럴 때 많이 쓰죠. 뭐냐면 if문하고 만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좀 극단적인 예제인데 for x in XS 하는데 만약에 x를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니라면 즉 홀수라면은 브레이크 할게. 프린트 x 해보고 y에다가 는 이런 거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이거 마지막 프린트 y까지 해볼게요. 이렇게 브레이크문은 if문하고 결합을 많이 하는데 잘 보시면요. 2가 들어갔어요. if문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0이죠. 홀수니까 실행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출력하고 y에다가 y는 0 해줘야 되겠네요. y는 0을 빼먹었네. 자, y에 2 들어갔죠. 그 다음에 XS에 4예요. 이것도 거짓이니까 그냥 프린트 X하고 나오죠. 그 다음에 1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 참이죠. 그럼 뭐 만나요? 브레이크 만나죠. 브레이크 만나는 순간 종료.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트나 튜플 안에 있는 값들이 어떤 조건에 만나면은 그거는 잘못된 값이야. 그냥 그 순간 폼은 정지할게 라고 할 때 브레이크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뭔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 때 그럴 때 브레이크를 많이 써요. 자, 그럼 계속 좀 응용 좀 해서 이런 거 한번 보죠. 이번에 else문, 포문에 else문 쓰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for x in XS에서 만약에 x가 10보다 크면은 브레이크를 걸 거고요. 아니면은 그냥 x를 계속 누적을 해주죠. 그리고 else를 한번 적어볼게요. 프린트 y하고 프린트 끝났다 이렇게 적어볼 건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 값들이 2, 4, 1, 5, 7, 8, 9니까 x가 10보다 크지 않은 경우 즉 얘가 true인 경우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브레이크를 만나지 않고 다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프린트 끝났다는 이쪽 안쪽에다가 넣어주죠. 자, 그러면은 얘는 프린트 y를 실행을 한다고요. 브레이크를 안 만나면 이 부분을 실행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5 이렇게 적어보죠. 그러면 이거는 2, 4, 1, 5 때까지 실행되고 7이면은 얘를 만나니까 브레이크를 만나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럼 y를 출력하지 않죠. 즉 else 부분에 있는 명령을 실행하지를 않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else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프로그래밍적인 팁 아니면 추가적인 장치로서 사용을 하고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이게 정상적으로 끝났을 때 뭔가 좀 더 액션을 하고 싶을 때 그때 이 else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브레이크 만날 때는 그러면은 브레이크 만날 때 추가적으로 실행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적으시면 되죠. 왜 브레이크 만나기 전에 애들 실행할 거 여기다가 적어주면 그건 브레이크 만날 때만 실행하니까. 그죠?
그런 또 이제 프로그래밍적인 거 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컨티뉴 해볼게요. 컨티뉴 정말 많이 쓰는데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리스트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홀수일 때만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요거는 그대로 가고요. 예를 들어서 for x in xs는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x 퍼센트 2를 한 게 0이면은 짝수면은 그거는 뒤에 연산 안 하고 넘어가죠. 컨티뉴. 그 다음에 요렇게 적으면요. 요렇게 적어주면요. 여기 프린트 y 프린트 x까지 할게요. 보기 좋게. 자, 이렇게 하면은 잘 보시면요. 컨티뉴는요. 이거를 만나면은 뒤에 부분을 실행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if문하고 결합해서 많이 쓰는데 보세요. 처음에 2가 들어왔죠. 이거 참이죠. 그러면은 컨티뉴를 만나잖아요. 그럼 이 뒤에 부분 무시.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럼 x가 4로 바뀌는 거예요. 참이네요. 컨티뉴 만나죠. 무시. 뒤에 거 명령 무시. 그러면 다시 x에 1이 들어가죠. 이번에는 거짓이네요. 그럼 넘어가서 1 출력하고 y에다가 1 더해주죠. 그 다음에 5 들어가면 이거 안 만나니까 실행하는 거죠. 7 만나면 실행하는 거죠. 8 실행 8은 여기 만나죠. 컨티뉴 만나니까 실행 안 하고 이 부분 실행 안 하고 넘어가죠. 9는 실행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에 맞을 때만 이 포문의 나머지 이 명령을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continue라는 이런 제어함수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브레이크는 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극단적으로 딱 멈추는 거라서 물론 되게 이 경우에는 무조건 멈춰야 돼 그런 브레이크를 쓰기도 하지만 실은 브레이크는 그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한번 테스트해 볼 때 폼은 돌리기 전에 폼은 돌리는데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한번 테스트해 볼 때 마지막에 좀 추가하는 용도로 많이 쓰고 있고 컨티뉴는 정말 많이 씁니다. 이런 조건 맞을 때 뒤에는 하지 마. 뭐 이런 거 할 때 사용하라니까 이런 제어하는 함수들도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반복문에 대한 내용들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프로그래밍다운 프로그램들 완성할 수 있는 역량 되신 겁니다. 한번 레버 엑서사이즈 풀면서 가보도록 하죠. 이번 레버 엑서사이즈는 업앤다운 게임입니다. 컴퓨터가 정답으로 1에서 100 사이의 무작위수를 생성하도록 할 거예요. 요거는 제가 그냥 코드로 보여드릴 건데 randint라는 모듈에 있는 함수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10번 기회를 줄 거예요. 10번 기회를 줘서 사용자의 입력하고 컴퓨터의 정답이 일치하면 정답. 근데 컴퓨터의 정답이 작아? 그러면 다운. 커? 그러면 업 이렇게 출력해서 입력을 받고요. 10번 동안 맞추지 못하면은 안타깝습니다 라고 출력하는 걸로 하도록 하죠. 그래서 요거는 포문으로 하셔도 되고 while문으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포문으로 해서 else문까지 써서 한번 짜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여러분들 만들기 좋거든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안 배운 거는 요거만 안 배웠어요. 지금 요거. 그러니까 이 명령 써보시면요. 요거 쓰고 그 다음에 줄 바꿔서 요거 2개 써보면은 무작위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정답이 나온다 생각하고 이런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신 뒤에 넘어와 주세요. 자,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게임. 진짜 게임다운 게임 만들었는데. 자, 먼저 우리가 무작위수를 만드는 거 그거는 제가 2개 줄 그냥 적으세요. 지금 뭐 이걸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할 거니까. randint라는 모듈 불러온 겁니다. 그리고 randint라는 명령 써보시면요. 1부터 100까지의 실행할 때마다 다른 무작위 값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해서 우리 정답을 여기 ANS에다가 저장을 해뒀다고 치죠. 그래서 우선 짜기 전에 ANS가 필요하니까 자 69라는 숫자네요. 뭐 이렇게 실행할 때마다 달라지니까 뭐 60이었다고 치죠. 자, 그럼 우리 10번의 기회를 줄 거예요. 그 얘기는 반복을 10번 한다는 얘기죠. 자, 10번 할 겁니다. for I in range 해가지고 10번 반복할 거고요. 자, 그럼 먼저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int로 바꿀 거고, input 받아가지고, input 받아서 1부터 100 사이의 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예를 들어서 t라고 저장을 해 놓죠. 그럼 이제 입력받는 과정은 10번 할 건데, 근데 우리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입력하라 그랬더니 1부터 100 사이의 숫자가 아니야. 그러면은 1부터 100 사이의 숫자 입력할 때까지 받고 싶어. 그러면 이럴 때요, 저는 뭘 하냐면요, while문을 열어줘요. 그 다음에 while 뭐를 하냐면요, true로 해줘요. true. while true. 그럼 뭐예요? while true 그러면은 원래 true는 뭐예요? 참일 때 이 명령을 반복하는 거죠. 근데 참을 줬네요? 그럼 이거 무한반복이잖아요. 예, 일부러 무한반복 시킨 거예요. 언제? 보시면은 만약에 t라는 게 1보다 크고 100보다 작으면은, 우리가 1부터 100 사이를 입력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때 탈출하라고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는 어차피 끝내는 거니까, while문도 브레이크로 끝내거든요. 그러면은 보세요. 얘가 예를 들어서 100 넘어가는 숫자 입력했어. 그럼 while문 안 끝나는 거예요. 왜? true니까.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근데 이거 어차피 10번 반복되는 거라 여기도 브레이크 하나 걸어 놓을게요. 테스트용이니까. 자, 그럼 보면은 이거를 뭐 이런 수를 입력하게 되면 계속 입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마이너스 10 입력하면 계속 입력하라고. 근데 제대로 입력하면은 끝나죠. 아, 그러면은 이제 t에 제대로 된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사용자의 입력을 받을 때 뭔가 제대로 입력을 받고 싶다, 조건에 맞을 때만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while문 써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입력돼서 이제 t 값이 들어왔으니까 만약에 t와 우리가 앞에 만들어놨던 answer랑 같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정답입니다 라고 출력하고, 그리고 나가면 되죠. 포문을 10번까지 반복할 필요 없잖아요. 정답인데, 그죠? 그럼 브레이크 걸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t가 ans보다 작아요. 이 사람이 입력한 게 answer가 더 커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값을 더 키워달라고 해야 되겠죠. up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라면은 낮춰야 되겠죠. 이 사람이 입력한 게 정답보다 크니까. 그러면은 다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성! 그런데 저는 여기서 완성을 끝내지 않고 포문에 LG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안타깝습니다. 정답은 ANS입니다. 이렇게 완성을 하려고요. 왜? 이렇게 되면은, 자, 브레이크는 언제만 만나요? 정답일 때만 브레이크를 만나요. 그러니까 정답이 아닌 걸 계속 10번 입력하면은 정상적으로 포문이 끝나죠. 그러니까 이 LG문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브레이크 만났다. 그럼 이 부분 실행 안 되니까 되겠네요. 한번 해볼까요? 자, 70 입력했어요. 낮추라네요. 그래? 50 입력했어. 올리래네요. 60! 정답입니다 하고 끝나죠. 그런데 제가 10번을 틀려볼게요. 10번을 틀리면은, 지금 보이시지? 이때는 브레이크를 안 만나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럼 완성할게요. 자, 이렇게 완성을 해 두었습니다. 정답 랜덤으로 생성한 다음에 같은 경우에 나올 수 있도록 완성해 봤어요. 자, 50 다운이네요. 25 한 번에 맞췄네요. 정답입니다 하고 끝났어요. 신적인 능력이 수업 빨리 끝내라고 그랬는지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 정도 프로그램 나온가요? 이제 여러분들이 포문하고 if문하고 막 결합하니까 재밌는 일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프로그래밍의 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저희가 길게 포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잘 봐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건문, 반복문과 같은 제어 함수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프로그램다운 프로그램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로직을 잘 만들면 이제
다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실은 여기까지만 배우면은 웬만한 프로그램 다 만들 수 있어요. 웬만한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기능을 만들 때 매번 이렇게 if문 for문 써가지고 막 만들게 되면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저희의 수고를 덜 그런 팁들을 추가해 나가면 됩니다. 뭐 어쨌건 여기까지만 알아도 웬만한 프로그램 다 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한 거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잘 옮기실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업앤다운 게임처럼 내가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하면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 많이 해보시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와 주세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